그래서 앞에부터 간단하게 좀 볼게요. 그래서 초반에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 자료 단위. 자료 단위에 보시면은 비트가 이제 가장 작은 단위고, 그 다음에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인데 1리블이 몇 비트라고요? 4비트세요. 그 다음에 1바이트는 몇 비트요? 8비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모든 파일들의 집합을 뭐라 그래요? 데이터 베이스. 여기 한 번 더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엔 솔직히 요런 저장 용량 단위는 잘 안 내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니까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헥사 요거 정도는 숙지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처리 속도도 요즘 같은 경우엔 좀 안 내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이제 예전에 너무 많이 내갖고 요즘은 좀 덜 내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순서 같은 거 간혹가다 물어보니까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순서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른 분류인데,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컴퓨터는 무슨 컴퓨터라 그래요? 디지털 컴퓨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디지털 컴퓨터고, 이제 뭐 전기 쪽이나 아니면 뭐 온도 제거나 이런 것들은 무슨 컴퓨터라고 하세요? 아날로그.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장점만 모아놓은 걸 뭐라 그래요?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컴퓨터 그러면은 그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에 뭐만 모아놓은 거예요? 장점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문자 표현 코드. 여기에서는 요 비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BCD 코드는 몇 비트요? 6비트. 그 다음에 ASCII 코드는 7비트. 그 다음에 EBCDIC는 8비트. 유니코드는 몇 비트요? 16비트. 그런 쪽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잘 하니까요. 요 비트랑 같이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류 검출 코드에는 이제 시험 문제 두 가지가 잘 나오는데, 이제 페리티 비트 코드는 오류는 검출을 하는데 고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해밍 코드는 오류 검출도 되고 모두 되세요. 교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갖고 섞어서 정정되니까 그 부분도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처리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에서는 여기는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 그러면은 딱딱한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그러면은 만질 수 있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본체나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하드웨어라고 하죠. 또 중앙처리 장치에서는 요 세 가지 잘 보셔야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라 그래서 요거를 앞머리만 따서 PC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뭐냐면 기억했다가 나중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할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거기 하기 전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명령 레지스터, 누상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산의 중간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뭐라 그래요? 누상기. 이런 것들 좀 진한 것들 위주로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는 원래 잘 냅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 그래서 롬이 있고 뭐가 있어요? 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솔직히 램이기는 해요. 그래서 컴퓨터 살 때 몇 기가로 살 거냐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램의 크기죠. 그래서 램이 높으면 속도도 어떠세요? 빠르죠. 그 속도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게 램이죠. 그래서 롬 그러면은 리드 온리 메모리라 그래서 뭐만 할 수 있어요? 읽는 것만. 그래서 읽기만 할 수 있고 비휘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요. 한번 저장을 시켜놓으면 그거 관련된 부분은 안 잊어먹습니다. 근데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 그래서 얘는 읽기 쓰기도 가능한데 얘는 휘발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속도하고 관련된 게 램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한번 뭐 하라 그래요? 껐다가 키라고 하죠. 그게 요 램하고 연관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롬하고 램 쪽은 좀 잘 봐주시고요.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에서 이제 SSD가 있고 HDD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내부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수업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저장되는 곳은 어디세요? 주로 HDD죠. 왜 그러냐면 HDD는 일단 저렴해요. 쌉니다.
용량에 비해서 저렴해요. 근데 그 대신 무겁고 속도가 뭐예요? 느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속도가 빨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어떻죠? 당연히 비싸겠죠. 이런 거 갖고도 간혹가다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어때요? 비쌀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거 고가나 저가 그런 것도 좀 잘 봐두시고, 그래서 비싸다 그러면은 속도가 뭐 할 것이다? 빠를 것이다. 장점이 있으니까 비싼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렴하다 그러면은 단점이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저렴하겠죠. 그래서 그 HDD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많고 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꼭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기억 장치에서는 요거 잘 봐두세요. 캐시 메모리. 그러니까 뭘로 잘 나오냐면 요걸로 잘 나와요.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개선하는 걸 뭐라 그래요? 캐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 나오니까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소프트웨어.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뭐라 그래요?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종류 같은 것들 한 번씩 꼭 더 보시고, 그리고 컴퓨터 일반 쪽은 외워야 될 게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물어보는 게 이거에 대해서 아느냐, 뭐 종류를 아느냐,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주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 우리가 운영체제가 없으면 컴퓨터 구동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윈도우즈. 근데 올해부터 윈도우즈 10으로 바뀌었어요. 시험 문제가. 뭐가 바뀌었다고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예전 거 푸시면은 요 윈도우즈 버전이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시험에 내는 거는 거의 똑같은데 버전이 좀 명칭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의 기법 보시면 한 번에 모아놨다가 처리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괄 처리. 그 다음에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는 실시간.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뭐예요? 시분할. 그 다음에 다중 처리 있고,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CPU가 여러 개인 건 다중 처리 시스템. 그래서 여기 운영체제 기법도 한 번씩 꼭 더 봐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윈도우즈 10의 특징에서는 여기 OLE 기능. 그래서 OLE 기능이 뭐냐면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바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그림을 다른 데에다 넣어놨어. 근데 그 그림을 바꾸면은 그 넣어놓은 그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이 되는 거. 그런 기능들을 이제 OLE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단축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단축키 이런 거 시험에 잘 냅니다. 왜 그러냐면 종류가 많죠. 근데 많이 나와야 한두 개예요. 한두 개이긴 한데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면 문제 풀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다 완벽하게 마스터하기는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 풀다 보면은 요거 반복되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숙지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요 설정 같은 것들도 잘 나와요. 근데 이 설정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설정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 설정에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그러면 모니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다중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모니터를 한 대 안 쓰고 여러 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저장소나 정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서 좀 물어보는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별표 쳐져 있는 거 위주로. 여기 보면은 교재 보다 보면은 이제 별표 쳐져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뭐 한 거예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는 압축본이에요. 압축해 놓은 거예요. 원래 그 이론만 있는 교재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보다 한 두세 배 두꺼워요.
왜냐면 거기에 막 사진 다 넣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론만 공부하는 교재들은. 근데 저희가 시간이 뭐 60시간, 80시간 있는 게 아닌지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압축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 요것도 좀 잘 보시고, 우리 작업 표시줄 여기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작업 표시줄 잠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숨기게 할 수도 있고,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물어보니까 작업 표시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요거 파일 탐색기도 좀 잘 내요. 파일 탐색기. 그래서 파일 탐색기는, 컴퓨터 켜져 계신 분들은 저기 윈도우즈 단추 누르시고, 영어 2 누르시면은 이렇게 파일 탐색기라고 나올 겁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보셔도 돼요. 여기 이제 화면 캡처해서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파일 탐색기는 말 그대로 이제 파일 같은 거 확인하실 때, 이제 일반적으로 폴더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검색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옵션 있고, 왼쪽에 요거를 탐색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탕화면 갈 거냐, 문서 갈 거냐, 요런 거 할 때, 여기에서 뭐 하시면 되죠? 선택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 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그거 한 번씩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별이 좀 엉뚱한 데 들어가 있네요. 라이브로. 그 다음에 23페이지로 오세요. 폴더 옵션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컴퓨터 켜져 계신 분들은 그 윈도우즈 단축키 누르시고 E 하시면은 이렇게 파일 탐색기라고 나옵니다. 요거 열어보세요. 열어보실 분들은.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 보기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보기. 보기라고 있고, 여기 끝에 보시면은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옵션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화면 끝에 보시면 옵션 있고,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누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나오세요. 일반, 보기, 그 다음 뭐요? 검색.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일반 탭. 그래서 일반 탭은 뭐 폴더 열기나 새 창에서 폴더 열기, 한 번 클릭해서 열기, 두 번 클릭해서 열기. 우리 일반적으로 폴더 선택할 때에는 몇 번 클릭하죠? 두 번 클릭하죠. 그래서 두 번이 기본값인데 한 번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옵션을 변경하는. 근데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몇 번으로 세팅되어 있죠? 두 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권장드리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보기 탭. 보기 탭은 말 그대로 이제 보는 것과 관련된 건데, 이런 폴더나 이런 것들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관련된 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기 탭에서. 왜냐면 남들한테 안 보여주고 숨기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을 숨길 수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검색 탭. 검색 탭은 말 그대로 검색할 때 쓰는 건데, 요거는 하나 좀 알고 계세요. 이게 이제 검색할 때 특수 문자인데, 검색하실 때에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별표가 있고, 곱하기죠.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 왜 그러냐면 이거 실기에서 써먹어요. 검색이 찾는 거죠. 그래서 찾는데 이 별표가 들어가면은 요거는 다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찾을 때 가하고 곱하기를 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로 시작하는 모든 글씨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를 찾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찾을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가 별표는 가로 시작하는 파일을 찾으실 때, 파일 검색할 때 쓰는 거고, 만약에 가에 물음표로 찍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로 시작하는 두 글자를 찾는 거예요. 두 글자 파일을 검색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 쓰는 특수용어인데, 이제 곱하기가 있고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는 요걸 넣으시면은 그 뒤에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찾아라. 그래서 가로 시작하는 모든 걸 찾아라 할 때는 가별이 되는 거고, 나는 가로 시작하는 두 글자 거를 찾고 싶어. 그때는 뭐를 넣는 거라고요? 물음표 넣는 거예요. 요건 나중에 실기할 때 또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면 검색할 때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그래서 검색할 때 뭐 파일 이름이나 내용 같은 것들로 검색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폴더와 파일의 복사 및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첫 번째 줄 보시면은요, 폴더나 파일을 다른 드라이브로 이동하시면 이때는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 걸로 좀 보여드리면, 우리 내 PC에 들어가시면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걸 무슨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C 드라이브라고 하죠. 그 다음에 D라고 되어 있으면 D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걸 만약에 C 드라이브에서 D 드라이브로 복사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USB 있죠. USB에서 복사한 거 이동시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그때 USB에 있는 걸 바탕화면으로 옮기시면 무조건 복사가 돼요. 왜냐면 세팅 자체가 그 다른 드라이브에서 다른 드라이브로 옮기면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복사의 단축키 중에 하나가 뭐 컨트롤 C, 컨트롤 V도 있는데, 컨트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복사도 있어요. 그래서 옮길 때 컨트롤을 누르고 옮기시면 뭐가 되죠?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겪으신 분들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뭐 겪어본 사람이 있냐면,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콘 선택하실 때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할 때 뭐 누르고 클릭하죠?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해요.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클릭할 때 클릭하다 보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은 요런 사단이 나죠. 지금 제 거는 요렇게 뭐가 돼버려요? 복사본이 뜹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컨트롤이 하는 역할이 되게 다양해요. 그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무슨 역할도 있어요? 복사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써 있잖아요. 컨트롤. 그거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복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컨트롤 누르고 이동시키시면 뭐가 돼요?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동할 때는요, 요거는 이제 다른 드라이브고, 폴더나 파일을 같은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시면 이때는 이동이 돼요. 그리고 키보드로 하실 때에는 뭐 누르고 하세요? 시프트. 그래서 시프트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동과 관련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은 이제 뭐 컨트롤을 잘못 누르셔갖고 막 여러 개 복사되고 그런 일이 종종 생겨요. 근데 그게 왜 생기냐면 컨트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복사예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이건 시험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컨트롤하고 시프트, 그 다음에 같은 드라이브냐 다른 드라이브냐 여기 있죠. 요거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바탕화면으로 오세요. 요거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탕화면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 밑에 있는 요 부분을 무슨 표시줄이라고 그래요?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업 표시줄의 크기는 화면의 반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쭉 올리면 어디까지 와요? 반까지 옵니다. 그래서 반까지, 뭐 솔직히 반까지 쓸 일은 없지만 일단 기본 세팅은 반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작업 표시줄에 작은 아이콘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은 요 밑에다가 뭐 해놓고 쓸 수 있죠? 저장해놓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숨길 수도 있어요. 숨길 수도 있고 못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 그래서 우리가 그 한글 같은 거 실행시킬 때 대부분 요런 거 갖고 실행시키죠. 아이콘 가지고. 근데 아이콘 왼쪽 밑에 보시면은 요렇게 화살 표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걸 무슨 아이콘이라 그래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삭제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왜냐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그냥 이동하는 위치만 기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했다 그래서 뭐 원본 파일에 이상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바로가기 아이콘 삭제하면 불편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못 찾아가시는 분들은 바로가기 아이콘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십니다. 왜냐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어야 내가 어때요? 편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작 버튼 누르시면 요 안에 요런 아이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거기에서 우클릭하시면 여기 자세히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파일 위치 열기라고 있거든요. 요거로 들어가시면 이 파일이 있는 위치로 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그 파일이 있는 곳으로 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복사해서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우클릭하시면 이렇게 보내기라고 있어요. 보내기에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뭐요?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시면 좋아요. 뭐냐면 요 안에 아이콘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화면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클릭하시면은 요거 나와요. 자세히 버튼.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파일 위치 뭐요? 열기 하시면은 요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뭐 복사를 뜨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뭐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동을 시키시거나 하시면은 바탕화면에 그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 설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확장자가 LNK예요. 뭘로 되어 있다고요? LNK. 그 다음에 하나의 원본 파일에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삭제에도 원본 파일은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바로가기 아이콘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한 후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시프트 두 개 누르신 채로 이동하시면은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 요거는 뭐냐면은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거 실행할 때 보면 특히 이제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이거를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깔린 컴퓨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앉아 계신 자리 중에 어떤 분은 프로그램이 두 개 깔려 있어요. 하나는 한글 네오하고 한글 2020. 근데 나는 만약에 열 때마다 한글 2016으로 그 네오로 열고 싶어. 근데 한글을 실행했더니 뭘로 나와요? 2020으로 나와. 그럴 때는 이 연결 프로그램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우클릭하시면 여기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잠시만요. 여기 안 나와. 잠시만요. 떠야 되는데. 잠시만요. 뜨는 컴퓨터가 있고. 그냥 그거 RGB로 보여주시면 RGB요? RGB에서 전 RGB로는 안 해봐서. 잠시만요. 요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RGB 말고 요즘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연결 프로그램은 일단은 그 파일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이 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요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휴지통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휴지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했을 때 나오는 거죠? 삭제했을 때 나오죠. 뭐 했을 때요? 삭제했을 때. 그래서 삭제했을 때 나오는데 휴지통 안에 있는 건 복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휴지통에서 삭제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복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 주면 할 수는 있죠. 돈 주면 가능은 합니다. 그렇죠. 돈 주면 가능은 하죠. 그리고 이 휴지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지우잖아요. 그러면 용량이 넘어가면 이 휴지통도 용량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휴지통 용량이 넘어가면은 오래된 거부터 뭐 되세요? 삭제가 됩니다. 아니면은 용량 자체를 0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용량을 0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삭제할 때마다 완전 삭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특히 어떤 데들이 용량을 0으로 많이 잡냐면 PC방 같은 곳들.
PC방 같은 곳들은 이제 뭐 게임이나 이런 걸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지통에다가 용량 같은 거 주느니 안 주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삭제하면은 없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휴지통 파일이나 폴더가 복원 불가능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잘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USB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요, 삭제하시면 바로 어떻게 돼요? 완전 삭제됩니다. 휴지통으로 안 가요. 그래서 내가 C 드라이브에다 옮긴 다음에 삭제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바로 삭제하시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을 삭제해도 완전히 다 날라가고 휴지통의 크기를 몇으로 할 수도 있다고요. 0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바로바로 그냥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휴지통에 보시면은 여기 옵션 중에 여기 위에 이제 휴지통 도구 같은 거 옵션 같은 거 보시다 보면은 요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파일을 휴지통에 버려요,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누르고 삭제하시면은 휴지통으로 안 가죠? 시프트. 여기 있죠, 시프트. 이런 것도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관리. 그래서 우리 백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많이 꺼놓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꺼놨다가 한번, 솔직히 이거 안 쓰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날짜에 자동으로 백업하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백업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그 날짜로 뭐 할 수 있죠? 복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잘 봐주세요. 파일이 뭐 됐을 때요? 손상됐을 때.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중요한 건데 깜빡하고 문제가 좀 생겨서 복원했더니 다행히도 복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100%는 아니더라고요. 완벽하게 뭐 제가 있을 때는 뭐 대부분 완벽하게 복구가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약간 좀 몇 가지가 덜 복구되긴 했었어요. 어쨌든 그 날짜로 해서 백업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디스크 최적화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언제 하시면 좋냐면 좀 오래된 컴퓨터들.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가 지우고 이런 행동들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되냐면 사이사이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디스크 최적화. 그래서 조각 모음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되냐면은 용량 같은 거를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속도도 조금 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근데 이거 안 하셨던 분들은 일반적으로 권장을 어떻게 드리냐면 새벽에 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거 막 오래 걸리는 컴퓨터는 막 5시간, 10시간 걸려요. 왜냐면 한 번도 안 한 컴퓨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걸어놓고 주무시라 그래요. 그러면 심한 컴퓨터들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도 하고 있는 컴퓨터들도 있어요. 근데 해놓으면은 좋아요. 왜냐면 이게 단편화라 그래서 조각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주면은 속도도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괜찮긴 한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알려줘요. 이런 거 지우면 어떠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하시면 돼요? 삭제 해주시면 되죠.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치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장치관리자는 말 그대로 그 장치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는지 관리할 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장치관리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작업관리자라고 있는데 컴퓨터 켜져 계신 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ESC 눌러보세요. 이렇게 작업관리자라고 뜨실 겁니다. 그럼 내가 현재 뭐뭐뭐 열어놨는지 그런 것들도 여기다 떠요, 안 떠요? 뜨죠. 여기 있는 거 보고 이제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라 그래서 요 프로세스들이
용량을 좀 많이 잡아먹으면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잡아먹는 게 없으니까 크게 용량이 줄지는 않는데, 어떤 것들 보면은 백그라운드에서 좀 많이 이렇게 용량을 차지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속도가 너무 느리네 그러면은